반갑습니다. 루이스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코인 바로 도지코인입니다. 이 도지코인을 왜 봐야 되는지,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곧 조심을 해야 돼. 왜 조심해야 되는지, 또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까지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되는 이슈가 하나 있어요. 바로 트럼프가 드디어 크립토 차르를 임명을 했습니다. 임명된 인물 이름 바로 데이비드 삭스라는 사람이야. 자,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전에 페이팔 최고 운영자였고 현재 시점에서는 벤처 캐피털 회사인 크래프트 벤처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인물이에요. 자, 페이팔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있을 겁니다. 최근에 좀 핫한 바람이 좀 불어오고 있는 그런 조직이에요. 바로 페이팔 마피아. 자, 이 조직이 실제로 깡패 집단은 아니고 어떤 인물들인지 한번 살펴보면은 미국의 창업 생태계에 큰 영향을 준 페이팔 출신들이 만들어낸 인적 네트워크를 칭하는 용어가 바로 페이팔 마피아야. 자, 이 인물들이 어디까지 연줄이 닿아 있냐를 보니까 미국의 실리콘밸리 있죠.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지금처럼 큰 시점이 얼마 안 됐습니다. 예전에는 작았어. 작았다라는 건 전부 다 핀테크 기업이라는 뜻이고, 이 핀테크 기업이 지금 이런 식으로 컸다. 이 큼에 있어서 도움을 준 인물들이 바로 페이팔 마피아의 인적 네트워크 조직망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우리 트럼프가 당선이 됐잖아. 트럼프가 당선이 됐는데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될 때도 큰 도움을 줬던 조직이 페이팔 마피아고, 트럼프의 오른팔 JD 벤스가 있습니다. 이 JD 벤스 또한 예전에 벤처 투자로 활동을 할 때 이 페이팔 마피아로부터 엄청난 후원을 좀 받아왔어. 자, 그리고 트럼프를 엄청나게 후원을 했었던 일론 머스크. 이 일론 머스크가 어떤 인물이냐? 테슬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페이팔의 초대 회장이었습니다. 이 초대 회장이었던 일론 머스크 지금 어떻게 됐어? 정치 효율부, 정부 효율부의 수장으로 앉아있죠. 자, 또한 이 일론 머스크의 절친한 친구 삭스 또한 이번에 크립토 차르라는 직책에 앉게 되면서 이 가상화폐의 자금을 크게 끌어올 수 있게 해주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일론 머스크가 만든 도지코인 어떻게 될까? 올라갈 수밖에 없다 까지 일단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이 크립토 차르라는 직책에 앉게 된 이후에 트럼프가 한 말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트럼프는 이 삭스에게 AI와 가상화폐라는 두 가지 핵심 기술 분야에서 이제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지식과 비즈니스에 대한 경험, 또한 정보, 실용주의를 갖추고 있다 라고 하면서 엄청난 신뢰감과 동시에 기대감을 안쳐주는 말을 했을 뿐더러, 자, 이 삭스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 후반에 일론 머스크와 함께 페이팔을 공동 창업을 해서 끈끈한 우정을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내용들을 제가 추가적으로 살펴봤는데, 크립토 차르라는 직책, 예전에는 제가 리플의 빵형이 앉을 것으로 보여진다 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근데 그게 아니야. 테슬라에 머스크가 입김을 좀 넣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로 인해서 이 삭스가 크립토 차르라는 직책에 앉게 되면서 리플은 약간의 조정세를 보여주고 있는 중이다 정도까지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고, 머스크와 삭스는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을 강력하게 지지를 했던 만큼 향후에 있을 미국에서 내세우는 정책에 대해서 크게 반사이익을 받을 확률이 높다 라고 일단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반사이익을 받는데, 자, 머스크와 둘 다 받잖아. 삭스도 받고, 머스크가 만들어낸 코인 도지코인 무조건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자, 이거와 엮이는 종목들이 있죠. 베이비 도지. 자, 베이비 도지 또한 분명히 상승을 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이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내용은 페이팔 마피아,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못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잠깐 스킵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캡처를 해놓으셨다가 조금 더 내용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자, 이어서 또 한 가지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할 건데, 바로 이제 SEC 위원장 이야기가 또 빠지면 안 돼. 게리 겐슬러가 해미 1월 20일부로 되면서 새로운 SEC 위원장, 바로 포렌스키라고 하는 이 인물이 앉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인물 같은 경우에도 이 가상화폐에 엄청나게 친화적인 그러한 인물이에요. 자, 그래서 내용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이 포렌스키 같은 경우에는 친기업적이고 또한 암호화폐에 엄청나게 우호적인 인물로 평가를 받는다. 그러니까 비둘기파적인 인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부터 해서 2008년도까지 벌써 SEC 위원장으로 한번 재직을 했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글로벌 파트너스라는 글로벌 컨설팅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이 회사에서 한 일이 뭐냐? 바로 가상화폐 그리고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그러한 일을 했어요. 자, 그래서 앉게 되면은 위반 사항에 대해서 벌금을 좀 낮추면서 규제를 완화를 한다. 자, 제가 이 도지코인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거냐 라고 말씀을 앞전에 한번 드렸습니다. 바로 ETF 승인이 날 거다. 자, 이 ETF 승인을 위해서 암호화폐의 신화적인 인물, 바로 포렌스킨이 앉았다 라는 건 정말 이게 사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ETF가 승인이 된다 라고 하면은 기업들의 자금이 들어오기가 쉽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자, 또한 베이비 도지가 같이 부각을 받게 되면서 또한 같이 갈 수도 있다. 그런데 이 두 종목 다 어떠한 인물이 관리를 하냐? 일론 머스크, 그와 더불어서 트럼프까지 좋게 보는 종목이 이 도지와 베이비 도지인 만큼 여러분들께서는 무조건 집중을 하셔야 된다 까지 일단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거고, 자, 추가적으로 우리 SEC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또 크립토 차르도 말씀을 드렸었고, 대통령도 말을 했으니까 이외에 남은 사람 연준 의장, 자, 연준 의장 말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바꾸는, 자,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식으로 말을 바꾸는지 보게 되면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호화폐가 투기적인 자산에 가깝다. 작년에는 자산으로서 지속되는 힘, 그러니까 자산으로 슬슬 인정을 하기 시작을 했고, 현재 시점에서는 금의 경쟁자라고 진행하면서 자산화 시키게 된, 자,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현재 미국의 경제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미국 경제는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성장세도 유지를 하고 있고, 동시에 고용시장의 리스크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골디락스 경제라고 말을 합니다. 이 골디락스다라는 건 향후에 산타랠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산타랠리가 나오게 되면은 도지코인이나 이 가상화폐 전체적으로 엄청난 펌핑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차트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도지코인의 자, 일봉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지금 전고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자,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지금 구간, 최근 구간을 제가 조금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자면, 여기 보이시죠? 엄청난 밑꼬리가 달린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제가 조금 이따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 거고, 자, 우리는 매수 매도 타점이 궁금해. 자,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매수 매도 타점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현재 시점에서 고점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데 RSI 고점은 지속적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충분히 하방 압력은 받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고, 추가적인 조정이 저는 나올 것이다 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점 있죠? 이 저점. 자,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매수를 좀 받아주시면 되고, 자, 그에 대해서 약 480원 정도까지는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고점은 기본적으로 뚫릴 거다 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봤을 때 약 1.5달러 구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원화 기준으로 1,5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정도만 했었을 때 상승폭을 좀 보시게 되면은 100%가 훨씬 넘어가는 참 그러한 구간이에요.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약 한 150% 이상의 수익을 들고 갈 수 있는 자, 그런 구간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슈가 부각이 더 된다 하면은 더 크게 날아갈 수 있다 정도까지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어떤 걸 조심을 해야 되냐를 봤었을 때, 자, 이제 계엄이죠. 이제 비상계엄. 이 비상계엄령이 며칠 전에 나오면서 미친듯이 폭락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 폭락 어디서만 나왔어요? 국내 거래소에만 이런 폭락이 나왔어. 자, 그만큼 이런 직격탄을 받을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국내 거래소고, 아직까지 비상사태가 종료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만큼 추가적으로 계엄 빔이 좀 더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자, 또한
환율이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고 연내 최고점이었던 1450원까지 현재 좀 위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강달러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은 원화 가치는 계속 빠진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 달러가 혹은 원화가 떨어지면은 그거를 좀 바꾸고 나서 달러로 변환시킬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좀 보게 되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쭉 빠졌죠. 쭉 빠지게 되면서 이때 어떤 일이 발생을 했어? 알트코인 펌핑장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개헌빔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덜 빠졌다는 건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 그 일부분 거래량만 알트코인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들어갔다. 자, 다만 이 시점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하락장까지 염두를 좀 해두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 문제점을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딱 한 개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를 봤을 때 우리가 현재 업비트나 빗썸과 같은 국내 거래소를 많이 사용을 하실 겁니다. 알트코인들 매매하시는 분들께서는. 자, 이 시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개헌빔이 한 번 더 나오게 되면은 또 마이너스가 될 거고, 만약에 지금이야 V자 반등이 나왔으니까 망정이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쭉 빠지게 되는 그런 리스크를 보유하면서까지 국내 거래소에서 굳이 거래를 하시면은 안 된다. 자, 그러면 어디서 거래를 해야 돼? 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거래 수수료가 적은 데를 찾아야 돼. 근데 좀 안정적이어야 돼. 당연하죠. 자, 또한 어느 정도 증정금이라는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래소를 찾아서 거래를 하시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이 증정금을 활용을 해서 코인 시장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증정금으로 연습을 하실 수도 있다 라고 일단은 생각을 좀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래소 바로 엘뱅크와 비트맥스라는 거래소입니다. 자, 이 두 거래소 전부 다 수수료가 저렴하다라는 특징이 있고, 저희가 앰버서더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수료를 깎아 드릴 수가 있고, 또한 증정금 또한 많이 챙겨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증정금과 수수료를 할인을 받은 이런 혜택으로 조금 더 시장에 안전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만큼 아래 링크를 달아놨기 때문에 클릭하신 다음에 관련 링크로 거래소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입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